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덕고 담당 김태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담회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학원에 2024년부터 성덕고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일단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치동, 목동, 그리고 노량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학원인지는 거기에 다 팜플렛을 보시면, 브로셔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스카이에듀라는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수능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카이에듀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한때는 업계 1위까지 도달했었던 전국 이제 4대 인터넷 강의 업체였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3년 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2024년부터 이제 배재고와 성덕고를 맡으러 이 학원으로 왔습니다. 스카웃이 돼서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덕고만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자랑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입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성덕고 최고 전문가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24, 2025 2년 연속 수강생의 50% 이상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5등급제가 작년부터 시작된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2024년에는 9등급제였습니다. 그때는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 수강생, 첫 해는 많지 않았겠죠. 수강생이 많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의 50% 이상이 1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년 연속 성덕고 1등급 최다 배출을 했습니다. 첫 해에서도 제가 한 10명 정도 가르쳤어요. 10명 정도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4% 정도가 1등급을 받는 9등급제 시스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1등급을 잘 맞을 줄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24명이 1등급을 받거든요. 올해는 몇 명이 이제 성덕고 학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24등까지가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이 그 24명 중에 60%가 저희 학생들이었다는 거. 사실 저를 좀 거쳐간 학생들도 있거든요. 걔네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70% 육박한다고 보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0% 정도가 제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연속 만점자를 배출했고요. 2년 연속 만점자를 배출했고 영어 전교 1등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사실 성덕고가 만점자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 만점자가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나왔다 하면 제 학생이었습니다. 제 학생이었고, 자, 그리고 2년 연속 적중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적중률이죠. 90% 이상 제가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배재고하고 성덕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성덕고에 이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배재고 갖다 버리고 이제 성덕고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까지는 제 자랑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 이제 성덕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하는 말들은 다 믿을 만한 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덕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도 지금 변한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교과서 2개가 들어가고요. 2개의 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세트란 얘기는 이제 독해 지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지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객관식 26문항 70점, 그리고 서답형, 서술형 6문항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정도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서울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요. 그리고 단어장도 들어갑니다. 근데 성덕고는 아주 심플하죠. 심플하게 모의고사 한 세트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장점이 있죠. 시험 범위가 적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가 약한 학생도 중학교 때 조금 놀았다. 그런 학생도 성덕고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1등급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 저희 학생들 중에 제가 1등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이제 모의고사로 3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1등급을 맞는 학생들 중에. 사실 1학년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는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죠. 왜냐하면 1학년 모의고사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70점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 3등급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잘 따라와서요. 자, 그러면 그럼 누구나 다 성덕고 만점 받나? 1등급 받나? 그건 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덕고가 의외로 만점자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적은 시험 범위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다 보니까 그야말로 구석구석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성덕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누가 봐도 안 중요할 부분에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킬러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 성덕고 시험의 특징을 모르면, 특히 모르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냥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 중요한 것만 공부하다가 시험 점수는 완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덕고는 안 중요한 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저도 참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1등급이 나온 건 아니다. 제대로 알아야 1등급이 나온다라는 사실 꼭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자, 교과서 50%, 모의고사 50%, 정확하게 절반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차이점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더 쉽습니다. 교과서가 더 쉬운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갑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가줘요. 자, 그런데 쉽고 자세하게 나가는 반면 시험 문제는 교과서가 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다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굉장히 사소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마 여기서 내겠어? 거기서 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몰려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비해서 어렵고요.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어차피 다른 학교 사정은 모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의고사가 힘들어요. 22지문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지문은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그 22지문은 다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성덕고는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럼 안 하는 지문들, 22지문 중에서 안 하는 지문은 시험에 안 나오느냐? 절대로 아니죠. 거기서 킬러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변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안 가르쳐주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좀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도움이 필요를 해요. 제가 학원 강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혼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만 있다고 애들이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좀 버거워합니다. 굉장히 좀 버거워해요. 그래서 수능 독해력이 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수능 독해,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이게 수능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좀 수능 독해를 좀 공부를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네들한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출제 비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의 경우 수능식 독해가 80%입니다. 그리고 어법이 20%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수능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실
내신식 독해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신식 독해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식 독해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송덕고는 정말로 수능식입니다. 수능식. 그래서 중학교 때 만약에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5대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몰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대입학, 어휘.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5대 유형인데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냅니다.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내서 자, 수능 주요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덕고는 1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형 학교다. 수능 연습을 시킨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법이 20% 나온다고 했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법 별로 안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사실 독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일 때 어려운 거지. 이미 여러 번 본 지문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게 내신 시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다면 이 독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등급이 갈리냐면 조금 나오는 20%밖에 안 나오는 이 어법 문제에서 등급이 확확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선. 근데 다행인 건 성덕고는 어법 문제를 내는 문제만 냅니다. 그래서 성덕고를 철저하게 분석한 강사만 잘 따른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목표라면 어법이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술형 6문제 나오는데요. 6문제인데, 자, 영작이 4문제 나오고요. 어법 문제 1문제 나오고, 그리고 내용 수정 문제라는 좀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셔도 알겠지만, 결국 영작 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성덕고 특유의 영작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성덕고는 문제 스타일을 안 바꿔요. 지금 이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이후로 유형이 계속 똑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그 독특한 유형을 간파만 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해서 애들이 굉장히 쫄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영작을 하지? 난 한국말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덕고는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잘만 배운다면 유형을 바꾸질 않기 때문에 그 방법만 꾸준히 배우고 그리고 영작 연습도 하긴 해야 되겠죠. 영작 연습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내신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문을 열심히 암기하고 열심히 공부해가도 시험장에 가보면 막상 다른 지문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즉,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는 거죠. 지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영작을 하거나 단어를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내신에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요소인데요. 자,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덕고는 한 8% 정도 비율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거냐? 아니죠.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적지만 여기서 또 등급이 갈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응용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바뀌어 있으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해결책을 드리자면 결국 지문이 바뀌었어도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의 내용과 주제와 구조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기초가 좀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직 3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바꾸거든요. 문장을 바꾸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단어 암기가 필요합니다. 단어를 바꾸기 때문에 단어를 원래 있던 단어에서 동의어 또는 반어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덕고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을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일단은 빈칸 추론 문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객관식에서. 자, 사실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영어 영역에서는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자, 성덕고도 이 빈칸 추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이렇게 많이 내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3문제 이상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는 3문제였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5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내는 겁니다. 수능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수능은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빈칸 추론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빵꾸를 뚫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아까 제가 변형이 된다 그랬죠? 변형을 어디서 시키냐면 이 빵꾸에 들어갈 말을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지만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선택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자, 제가 해결책까지 드리겠습니다. 해결책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사실 여기 빵꾸가 뚫렸을 때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내신 시험입니다. 내신 시험. 내신 시험은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수능은 모르고 들어가는 시험이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최소 4회 암기 테스트를 봅니다. 똑같은 범위를 누적 테스트를 봐요. 누적 테스트를. 정말 지겹도록 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신은 암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암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암기를 못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암기를 못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진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 방법도 전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 수능만 주로 가르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푸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순서 삽입 문제. 자, 수능에서도 빈칸 추론 다음으로 어려운 유형이 바로 순서 삽입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5문제나 출제를 합니다. 오히려 수능보다도 많이 내는 거예요. 수능엔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덕고에서는 5문제나 낸다. 와, 이렇게 많이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순서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즉, 이 문장을 막 뒤죽박죽 섞어놔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모든 지문에 내용 공부는 당연한 거고 구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글이 써져 있었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그 5문제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순서 삽입 문제는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예상 문제로 100% 적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암기를 못한 학생들이 분명히 나오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문제 푸는 방법까지 전수를 해서 정말로 물샐 틈 없이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객관식 킬러 유형. 자, 3번째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자, 3번째 뭐냐면 틀린 것 모두 고르기입니다. 이렇게 문장들의 밑줄을 쫙쫙쫙 쳐놓고 이 중에서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러니까 틀린 걸 다 고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내는데 학생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장에다 밑줄을 쳐줬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문법을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공부하느냐?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너무 방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덕고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지엽적인 걸 내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걸 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것만 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문계로 전환한 후에 패턴들이 다 있어요. 제가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적중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술형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술형 유형. 틀린 어법 고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줄 쫙쫙쫙 문장에다 쳐놓고 자, 틀린 거 네가 직접 고쳐라. 문장을 네가 고쳐라. 이런 문제예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1등 학생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다면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전 최소 4회 지문 암기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아유, 너무 암기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1등급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암기가 안 되면 뭐 틀리냐?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을 완벽하게 찍어줍니다. 거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거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더 완벽하기 위해서 지문을, 암기 테스트를 최소 4회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요약문 영작 문제입니다. 요약문 영작 문제. 자, 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 지문을 딱 주고 이 지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봐라. 이런 영작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는 영작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유형을 처음 보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유형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거 절대로 안 틀립니다. 절대로 안 틀려요. 틀리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알고, 제가 변형 문제를 드릴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 유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모르면 어렵겠죠. 요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유형 두 번째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영작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말이 돼 있죠? 한국말이 돼 있고, 이 한국말을 영작하는 문제입니다. 이 한국말을 영작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작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클리닉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고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자,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 선생님, 영어를 제대로 배우신, 그냥 뭐 대학생 알바가 아니고 영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클리닉 선생님과 함께 영작 연습을 매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작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률 9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상해드린 대로 애들한테 드리면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적중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만 잘 공부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덕고 영어의 특징을 좀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김태림 영어 좋다는데 왜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자, 먼저 분석본이 제공이 되는데요. 자, 저로서는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신규생이 들어오는데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김태림 선생님 교재를 쓰는데 교재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교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재를 보고 올 정도로 교재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거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다른 학원 한번 보세요. 교재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시중 출판 교재 수준의 완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수업 내용이 올 컬러로 다 필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이 옆에 써 있습니다. 강의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정말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그만큼 아주 훌륭한 교재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본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제공을 됩니다. 자, 이 워크북에서 사실상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고 유형의 모든 문제가 수록된 워크북 문제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이 많습니다. 저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무조건 1등급. 1등급.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 확실하게 시켜서 문제 풀이를 계속 시킬 겁니다.
그러면 문제만 풀더라도 암기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워크북까지 다 끝냈어. 그럼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실전 연습은 미니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무한 실전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덕고 기출 문제를 분석한 최고 좋은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모의고사가 무한정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켓북도 제공됩니다. 이것도 우리 학원의 자랑인데요. 자, 포켓북 학생들이 사실 이제 분석본이 제공이 되긴 하지만, 본 교재가 제공이 되긴 하지만, 그 본 교재는 좀 두꺼우니까, 크기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미니 사이즈로 포켓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까지 삽입을 해서 학생들이 절대로 이 지문, 이 시험 범위를 까먹지 않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들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게 만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까지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보충 때는 뭘 하냐면요. 직전 보충 때는 동형 모의고사를 2세트 제공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2세트나 제공한다는 거. 자,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면 성덕고 스타일로 만든 그야말로 시험지 세트입니다. 시험지 세트를 이제 직전 보충 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게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정리 자료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제가 적중률을 자랑했는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적중률이 좋았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자랑을 하느냐. 자, 사실 쉬운 문제 적중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쉬운 문제, 객관식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춥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적중률이 높아야 되냐면 서술형에서 적중률이 높아야 돼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저는 짜잘한 거 안 가져오고 서술형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실제 시험지고 제 교재에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두 번째 유형인데 이것도 사실 똑같다.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믿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분명히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나와. 근데 학생이 걔가 좀 의심이 많은 애였어요. 의심이 좀 많은 애라서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 그래서 선생님 저도 계속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언제 공부를 했냐?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혹시 몰라서 제가 준 자료를 공부를 했대요.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진짜네. 나온다니까 진짜로 나오네. 정말로 그냥 나온다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리와 소통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내신은 수업만 잘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아실 텐데, 자, 매 시간 테스트 클리닉을 봅니다. 그래서 매 시간 복수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9시 30분에 끝나는데 사실 10시까지밖에 못 있잖아요.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학습이 미진한 학생들 남겨서 공부시킬 거고요. 그리고 10시 되면 뭐 보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부족하다. 10시 이후에서도 집에 가서도 학습을 인증하고 자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무한 클리닉. 자, 복습 테스트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복습 테스트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죠. 더 많이 해야죠. 복습 테스트 힘들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건데 그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일단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수업 없는 날에도 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매 시간 고화질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촬영 장비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급, 인터넷 강의급의 고화질 영상을 매번 촬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석 지각이 있다. 그러면은 영상 제공되고요. 그리고 영상 제공되면 애들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잘 보는지 시청 확인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도 있냐면요.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그 영상을 복습용으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어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그래서 복습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자, 주 1회, 주일에 의무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느냐? 그때 뭐 하냐면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서술형 연습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술형 연습. 서술형 연습, 즉, 이제 영작 연습을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클리닉 전담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저도 시간이 맞을 때는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와서 그냥 공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애가 공부를 하고 갔는지 확인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확인하도록 그 클리닉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적어 놓도록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주 1회 클리닉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또 다른 자료가 나옵니다. 클리닉 전용 성독구만을 위한 클리닉 맞춤 자료가 존재를 하니까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한테 공부 결과를 매시간 전송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문자만 딸랑 드리지 않습니다. 문자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시각화된 정보. 딱 봐도 얘가 공부했네? 요 놈은 공부 안 했네? 이거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정보 이렇게 예쁘게 시각화된 정보로 매시간 문자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서 매주 전송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왜 성덕고 영어는 김태림만이 답인가? 김태림만이 답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학원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이 학원 가볼까? 저 학원 가볼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성덕고를 맡고 있는 이 강사가 새로운 강사는 아닐까? 성덕고 경험이 있기는 한 걸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 많이 들었냐면 왜 성덕고를 담당하는 강사들은 다 신입 강사들일까?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왜 경력이 없는 나는 저 배재고를 맡고 있는 저 강사가 우리 학생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왜 저 배재고를 맡고 있는 저 강사는 왜 성덕고를 안 가르쳐주지? 이런 불만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경력으로 따지면은 탑입니다. 원장님보다 약간 아래라고 할게요. 약간 아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저는 성덕고만 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덕고의 진심입니다.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 집을 이사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거의 지금 30년 제 나이가 나왔네요. 어쨌든 30년 가까이를 저희 광진구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천호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와가지고 아마 같은 아파트 주민도 계실 수 있는데 만나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자, 과연 이 학원에서 성덕고 교재라고 지금 보여주는데 요거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몇천 원짜리 자료 아니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있어요. 교재 연구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연구원들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원과 제가 같이 제작을 하긴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강사가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그런 학원 아닌가. 자,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팀이 있어요. 저를 서포트해주는 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강사, 연구원, 관리실장, 조교까지 하나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겠죠.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강사가 과연 성덕고만 하는 강사냐, 그리고 자, 성덕고가 메인이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고가 메인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기가 힘들겠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쵸? 사실 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사실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인데 저는 성덕고로 밥벌이 하고 삽니다. 성덕고가 유일합니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덕구만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말로만 최고인 강사. 다 최고라고 해요. 어느 학원을 가도 말 번지를 하죠. 저보다 잘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1등급 최다 배출. 1등급이 선택하는 강사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즉 2월 13일에 금요일에 선행반이 개강을 합니다. 자, 6시부터 9시 3시간이고요. 이 수업 시간 때 뭐 하냐면요. 3주 동안 성덕고 유형, 아까 보여드렸죠? 그 유형들을 한번 대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어법, 서술형에 대해서 한번 이런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풀면 되는구나 정리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면 다음 주부터 참가하시는 걸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자, 본격적인 개강은 언제냐?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본격적인 개강, 즉 중간고사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6일에 금요일 반이 시작이 됩니다. 6시부터 9시 30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반은 3월 10일에 개강이 되겠습니다. 6시부터 9시 30분.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등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